자, 1월 16일 새벽 영상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분이 대부분 회복이 되었지만 장 막판에 상승분이 일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나스닥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잘 버텨준 반면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심하게 떨어지게 된 경우는 그로스톨 코인은 유의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최근에 급등했던 코인들이 많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리플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어떤 일정이 있었나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을 또 살아 움직이게 해줬던 그런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 이 상원 심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자, 클래리티 법안 심의 중단이라고 나와 있죠. 이 클래리티 법안이 심의 중단이 되는 데 있어서 리플에 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코인들도 크게 급락이 나와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리플은 또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당연히 우리가 이 클래리티 법안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클래리티 법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2023년도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 보시게 되시면 이 증권형 토큰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SEC가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미 이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게 리플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여파가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어서 리플은 한 15% 정도, 한 20% 정도 떨어졌었고요. 이 당시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30-40% 정도 이렇게 급락이 나와줬었죠. 자, 그런데 이 증권법이라는 게 뭐길래 도대체 왜 이런 코인한테 이런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처음에 주식을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회사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보고 있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어떤 관점? 이게 기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로 기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화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달러라는 게 이 증권법에 보호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품거래법에 이런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당연히 화폐니까 상품거래법에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솔라나든 리플이든 어떤 코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증권이냐, 이 증권법에 따를 것이냐, 상품거래법에 따를 것이냐, 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클래리티 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증권법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모조리 소송이 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안이라는 게 확실하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제도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너무나도 좋아요. 기술력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법안이 통과가 돼야 이 사업을 빠르게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술력이 항상 앞서거든요.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도 기술력이라는 게 항상 앞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법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 기술력을 펼쳐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심의 중단이 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코인들이 많이 급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저께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이게 뭐예요? 저항 구간. 알트 올라간 것들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토탈3라는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전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 흐름들이
이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코스피가 떨어진대요. 자 주식으로 따져보면 코스피 지수잖아요. 이 지수가 떨어진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종목들도 대부분 많이 떨어지겠죠. 물론 이제 주도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떨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토탈 1, 토탈 2, 토탈 3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저항 구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저항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대부분 이런 고점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가 1월 6일이었고요. 이 당시가 1월 14일이었어요. 당시에 리플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줬을까요? 자, 보시게 되시면 리플도 마찬가지로 1월 6일 날, 1월 14일 날 고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리플도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리플 자체만으로 차트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분석을 하는 게 좋다. 보시게 되시면 거의 다 떨어졌었죠. 지금 이렇게 급락 나오게 되면서 알트코인도 전부 다 급락 나온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구간들을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리플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떤 기회? 단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저께도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나갔던 코인이 이 제로베이스. 자, 오늘 브리핑 아침에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제로베이스. 이렇게 다 마무리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론 말고는 들고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지금 구독자분들은 다 잘 대응을 하고 계시고 내려오면 또 매수할 준비 하셔야죠. 좋은 기회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저항 구간입니다. 코인들, 알트코인들 다 무너집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놓치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 또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바닥 다지고 난 다음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가셨던 단타 코인들 손실 나거나 물려 계신 것들 있으시다면 대부분 다 회복을 해줄 겁니다. 수익 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코인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바닥 내려오게 되면 지금 벌써 바닥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반등 줄 겁니다. 또 내일 모레 또 주말 동안에 급등 나오는 코인들 또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에요. 매주 금요일은 만기일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그 청산 물량이라는 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주말 대비해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이제 아침이나 그리고 이제 내일도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 또 매도 사인도 같이 이렇게 드릴 거니까 제 구독자방 아침에 올라오는 것들 주말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근만 보더라도 급등했던 코인들만 하게 되면 70% 60% 이 정도 수익은 가뿐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 다 들어와 계시지만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자로 제가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 제가 문자로 여기 구독자방입니다 하고 전달을 드리면 그걸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아침에 오늘 새벽 브리핑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한 7시 8시 넘어서 또 이제 단타를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아침에 단타를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면 조금 시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조금만 내셔서 아침에 어떤 코인 나가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 한번 지켜보시다가 여기 되게 괜찮다라고 하시면 한 번씩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먼저 비중부터 체크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비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 정도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는 것들 놓치시지 않게끔 제가 초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하고 나서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단타를 어떤 걸 나갈지 이렇게 또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구독자방 지금 보시면 구독자방에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내용들인데 구독자방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보시면 현재 보시는 것은 CME 거래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나온 이 리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 상단에 보시면 XRP 퓨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플의 선물 상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갭입니다. 이 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봉과 이 봉 사이 안에 이 텅 빈 구간이 보이신가요? 이 텅 빈 구간을 가지고 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갭은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흐름들을 보시게 되시면요. 당시에 이 갭 구간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이런 텅 빈 구간은 바로 강한 지지와 강한 저항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갭을 띄우고 나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뚫렸지만서도 하단에 강한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돌아와서도 밑에 하단 1월 5일 시가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갭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1월 5일 시가 구간들은 확실하게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이 토탈3랑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금 이탈한다 하더라도 시가 구간들을 또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움직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리플 같은 경우는 1월 5일이니까 대략 3,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해외와는 좀 가격이 다른 부분들이라 오차범위 한 2%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오늘 총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은 맞지만서도 기술적으로도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또 단타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맨날 떨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오고 있구나 하고 좋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